처음부터 모든 게 다 거짓이었던 이 사기 결혼을 당한 분들의 사연을 한번 오늘은 또 들려드릴까요? 사기야? 오늘의 첫 키워드부터 참 무시무시합니다. 모든 걸 아는 줄 알고 결혼했지만 알고 보니 나만 몰랐던 배우자의 은밀한 사생활. 그 첫 번째 이야기 어떤 분이 먼저 준비해 주셨을까요? 접니다. 제가 처음부터 너무 센 이야기 준비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너무 센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너무 평온하게 말씀해 주셔서 그게 저는 굉장히 놀라운 부분입니다. 이렇게 현실은 더 막장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고요. 이순결 씨는 남편을 교회 청년부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5년 정도 이제 잘 알고 지냈었는데요. 남편 변태현 씨. 아 이름이 하필 또 우리가 또 유추를 할 수 있죠. 변태현 씨 얼마나 네. 변태현일까. 뭔가 의미가 교회에서 있을지 만난.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변태현 씨가 자신의 취미, 취향, 대화 너무 다 잘 통하고 그래서 다 잘 맞아서 좋았는데 특히 너무 좋았던 점이 있어요. 결혼 전에 혼전 순결을 지켜주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녁 8시만 되면 곧장 집으로 보내주는 모습에 이순결 씨가 특별히 감동받았다고 합니다. 그게 좋은 교회에 건가요? 다니시니까. 네. 정말. 요즘엔 사실 보기 드문 일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그쵸. 그런 점이 좀 남다르게 또 좋게 보였을 수도 있고요. 네. 또 만난 곳이 아무래도 굉장히 그러니까. 또 홀리한 곳이다 보니까 네. 이게 장점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1년간 혼전 순결을 지킨 끝에 결혼식을 올렸는데 꿈을 그리던 첫날 밤 행복은 와장창 깨지게 됐습니다. 왜? 첫날 밤 보내기 직전 옷을 모두 탈의한 남편 변태현 씨의 몸에서 무언가가 발견이 됐기 때문인데요. 여자야, 여자. 예? 여자. 알고 보니까 여자. 온몸에 너무 문신이 문신 나. 같은 거. 타투. 타투. 아 복부 비만. 뭐 그게 뭐 꼭 죄가 됩니까? 그게 뭐 죄가 돼요? 뭐 지금 이런 상황 녹화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미안합니다. 녹화 이게 뭐 그렇게 죄가 됩니까 이게? 몸을 봤는데 놀랄 만한 게 솔직히 뭐가 있어? 신체 뭐 비밀 뭐 이런 건가? 맨몸인 남편의 몸, 더 자세히 말하면 발목에 유일하게 채워진 그거. 아 설마. 네, 맞습니다. 바로 전자발찌였습니다. 이야. 그걸 연애 기간에 못 봤단 말이야? 어떻게 그러니까 혼전 이게 순결을 지켰다는 그치 혼전 스케를 지켜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전자바늘지를 숨기려고 그랬던 거니까. 세상에. 변태현 씨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술 마시고 딱 한 번 저지른 실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수라고 치부하기에는 이 조치라는 게 아무한테나 내려지는 조치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아닌데요. 안타깝게도 이순결 씨는 이 남편 변태현 씨의 이야기를 믿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면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남편이라고 살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위기를 맞이를 합니다. 어느 날 저녁에 변태현 씨의 휴대전화에서 알람이 울렸는데요. 네. 그래서 변태현 씨의 휴대전화를 열어서 확인을 했는데 제발. 아이, 뭔가 눈이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 근데 이미 뭐 전자발찌가 있는데 그거보다 심한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구이성이 있을까? 근데 메시지 내용을 보니까 변태현 씨가 올린 어린아이들의 노출이 담긴 불법 영상에 대한 구매 문의였던 거예요. 구매? 아. 이걸 판매하고 있었던 거죠. 변태현이 판매를 하고 있었다고요? 네. 우와. 아, 미성년자 불법 영상물과 그 영상을 수차례 거래한 내역이 이렇게 주룩 돼 있었던 거예요. 이게 충격이다. 그래서 전자발찌는 이제 미성년자들에게 성폭행했을 때뿐만 아니고 영상을 찍어서 판매한 혐의로도 이제 차게 된 거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혹시 그래도 신혼이었으니까 혹시 혼인신고를 아직 안 했다거나 그런 상황이었으면 좀 다행인데 그런 상황이었으면은 좀 뭐 어떻게든 관계 정리가 좀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신혼부부 대출 그걸 받으려고 미리 혼인신고를 했었던 거예요. 사실 이런 사례들이 꽤 많습니다. 전과 자체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숨기려면 얼마든지 숨길 수도 있고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그 여기 결혼하신 분들 많으신데 혹시 범죄 경력 조회 상대방에 대해서 한 번씩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어요? 아직도 못 해봤어요. 아직도 안 해봤어요. 아직도 못 해봤어요. 그런 거 있는지도 해봐야 돼, 모르시잖아요. 해봐야 돼. 네. 지금쯤 해보실 거예요. 발목은 일단 확인이 지금은 좀 되는데, 예. 근데 그게 이제 조회는 못 본인이 해서 갖고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그거 뭐 본인 동의가 있어야지 할 수 본인 있고 동의가 그런 있어야 거. 근데 저도 이런 얘기 네. 주변에서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사실 경범죄라도 네. 그걸 조회하고 결혼해야 되는 게 맞는데 연인 간에 사실 그걸 가지고 오라고 하기가 갑자기 오빠 이제 범죄 경력 좀 뽑아봐. 그런 약간 이상한. 그게 너무 나도 하나 뽑아볼게. 오빠 전과했어? 상견례 할 때, 자네 범죄 경력 좀 뽑아오게. 그러니까 그게 안 되거든요. 어렵잖아. 그렇다면 다른 걸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혼인관계 증명서라는 거 혹시 뽑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 저 그거 떼어와 떼어오세요.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희 혼인신고 했잖아요. 그럼 없는 거예요? 네. 다른 데서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중혼이 금지돼 있습니다. 혼인신고가 됐다는 건 아 그래 깨끗했다는 거예요. 다행이다. 사실 저희도 뭘 다행이에요. 다행이야. 아니 이제 아니 솔직히 우리도 결혼 전에 뭐 건강 검진 이런 거 떼오란 말을 서로 못 하잖아요. 맞아. 어려워. 아니, 그래서 집에 있는 제 건강검진표를 정말 유심히 정도 보더라고요. 그랬지. 정도 그랬지. 그냥 콜레스테롤이 좀 높더라고.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겠다. 그랬는데. 사실 우리가 결혼 전에 그런 걸 꼼꼼하게 체크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 후에 이걸 알면 진짜 그 다음에 수습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엄청난 범죄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인 경우에는 뭐 결혼 무효 소송 같은 걸 해서 이걸 다 취소할 수 있지 않나요? 근데 혼인 취소 소송은 혼인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안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분은 3개월 넘게 살았어요? 네, 그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은 결혼을 하지 않았을 법한 사실인데 내가 그걸 몰라서 결혼을 착오에 이르렀다라고 좀 법률적으로 판단이 어려운 사안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이혼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억울해. 정말 그분의 어떤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클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 뒤에는? 한동안 정신과 치료 받고 너무 힘들어하셨고 그리고 저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말은 자기는 앞으로 결혼도 안 할 거고 그 어떤 남자도 믿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 남기셨습니다. 행복해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막장으로 치닫는 사기 결혼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번엔 돈과 관련된 사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진행했었던 사건 중에서 가장 마음 아팠었던 이야기이기도 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리 그 의뢰인은 나상실 씨였고 그리고 남자친구분이 있었는데 이분의 이름은 황저울 씨입니다. 이분들은 그 회사에서 7년간 연애를 했었던 사내 커플입니다. 결혼 정년기도 됐고 이제 오랫동안 연인이었고 단 한 번도 헤어진 적이 없었대요. 그 정도로 사이가 좋았고 매 주말을 같이 보냈다고 합니다. 아이고. 굉장히 끈끈하게 연애를 잘 이어가다가 이제는 결혼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셨었던 것 같아요.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요즘 제일 중요한 게 신혼집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때 황저울 씨가 여자친구인 나상실 씨에게 신혼집 마련을 위해서 수도권에 있는 한 아파트에 청약을 넣어보자고 권유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나상실 씨는 이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됐습니다. 네, 신혼집이 당첨이 됐는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한 겁니다. 7년간을 사귀었고 부모님 다 아시고 모든 조건이 완벽했는데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니까 결혼을 앞두고 여자들도 이제 마음이 어떻게 좀 왔다 갔다 하듯이 내리시 블루가 오죠. 네, 남자들도 좀 그런 거에 있나 싶어서 그럼 조금만 시간을 가져봐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상실 씨는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이제 출장을 마치고 회사에 복귀를 했더니 복귀 첫날 그 직원들 경조사 알림판에 바로 황저울 씨의 결혼식 바로 황저울 씨의 결혼식 겁니다. 그게 옆에 내 이름이 없죠? 네, 다른 여자랑 다른 여자 결혼 소식이 뜬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게 어떻게 돼? 이게 뭔가 해서 남자친구한테 당장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황저울 씨한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부모님과 예전부터 좀 많이 알던 집안이 있었는데 같은 성당을 다니고 있고 자연스럽게 결혼이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라는 거야? 말이야, 말이 안 흠뻑이야. 되죠. 뭐야, 이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걸 누가 믿습니까? 청약까지 넣으라고 하고 여러 가지 약속한 사이잖아요. 그래서 나상실 씨는 수소문 끝에 황저울 씨가 결혼하려고 했었던 그 여성과 만나게 됐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또 만났다고만 해도 막 뭔가 복장 터지는 일이 생길 것만 같은. 바로 짚으셨어요. 네. 알고 보니까 황저울 씨가 사실은
나상실 씨를 두고 3년간 이 여성과 따로 만났었다. 양다리야. 3년이나. 네. 여기서 나상실 씨가 더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남자친구 황저우 씨가 그 상대 여성에게도 수도권에 청약을 들라고 권유를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도 당첨이 됐어요. 뭐야? 운이 왜 이렇게 좋아 다들. 그런데 여기서 더 문제는 이 여자분은 나상실 씨보다 더 좋은 집에 더 넓은 평형에 당첨된 거예요. 뭐야 그럼 넓은 집이랑 결혼한 거예요? 좋은 집에 당첨 넓은 집 결과로 때문에 운명이 갈린 거야? 이게 뭐야? 뭐야? 네, 그러면 정리하자면 이 남자가 두 여자한테 다 청약을 넣으라고 했고 더 좋은 집에 당첨된 여자랑 결혼을 한 거예요? 좀 방송인데 이거 미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다른 사실관계가 있었는데요. 예. 예, 충격적이게도 사실은 그보다 1년 전에 혼인신고를 한 거였어요. 벌써? 누구랑? 그 다른 여성이랑. 네? 와. 1년 전에. 그래서 나상실 씨가 여성분을 만나서 당신은 이 결혼식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냐, 그래도 괜찮으시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울면서 자기는 이미 혼인신고를 했다. 어떻게 그러면? 그러니까 그 여성분도 자기 남편이 이상했대요. 이 황저우 씨가 이제 그 여성분한테 남편이 되는 거죠. 혼인신고를 해놓고 결혼식을 계속 미루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도 않아서 자기는 너무 답답하고 이상했대요. 둘 다 피해자구나. 근데 그분은 계속 살고 계세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나상실 씨가 이 사건을 저한테 의뢰할 때 이 남자에 관해서 제가 더 좋은 아파트에 당첨이 됐더라면은 결혼했을까? 여자랑 결혼을 안 하고 저랑 했을까요? 아, 그 생각만큼은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오히려 다행인 것 같은데요. 됐어도 결혼을 안 한 게 결혼하면 다행인 것 같아요. 네. 야, 근데 이런 경우에는 좀 애매한 게 진짜예요. 법적인 어떤 책임을 어떻게 물을 수가 있을지. 아이러니하게도 황저울 씨가 혼인신고를 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있었어요. 유부남이니까. 네. 네네네. 그런데 네. 이혼 소송이 아닌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였는데요. 남자친구가 황저울 씨가 만약에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나상실 씨가 알았다면 성관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로 정신적 피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한 겁니다. 그럼 배상이 됐나요? 이겼나요? 네, 배상이 됐었습니다. 근데 진짜 마음고생을 엄청나게 했을 텐데 이제는 진심으로 자신보다 더 나를 사랑해주는 진짜 좋은 사람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걸린 게 저는 다행인 것 같아요. 또 좋은 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분은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나인감 씨의 이야기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결혼 2년 만에 그냥 소송까지 가지는 않고 협의 이혼을 하셨어요. 근데 정말 특이하게도 이혼 후에 전 남편을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네, 일단 이제 특경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네네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거는 사실 형법에 있는 범죄예요. 근데 이런 범죄 피해액이 클 경우에 더 강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특별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중처벌 조항을 덧댄 네, 법이 맞습니다. 됩니다. 전 남편이 그러면 나인감 씨에게 뭔가 경제적인 좀 사기를 친 건가요? 맞습니다. 저랑 그 친한 지인분께서 이분의 결혼식을 갔었거든요. 근데 남편분이 등장할 때 진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놀랐냐고 그랬더니 이쪽 연예계에서 유명한 그분의 표현 그대로 보면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는 척하면서 이 여자 연예인, 저 여자 연예인을 만나고 다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딱 신랑으로 등장하니까 이분이 너무 놀랬던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다녀오고 나서 왠지 오래 못 갈 것 같다, 좀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2년 후에 이제 이혼을 하셨는데 그리고 이분이 했던 수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물건으로 좀 중고 사기를 쳐가지고 징역 5년을 선고를 받고 실형을 살고 출소를 해서 만난 분이 바로 나인감 씨예요. 아, 그럼 원래 약간 사기 범죄자였던 거네요? 근데 나인감 씨는 전혀 그런 사실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여자 연예인분들 연애할 때 주변에 좀 보여주기도 해야 돼요. 그러나 좀 봐. 철저히 감시. 그러니까 몰래 사귀면서 연애를 하니까 더 네, 모르는 맞아요.
근데 출석에 만났는데 이분이 이제 나인감 씨의 마음을 잡고 싶으니까 뭐 슈퍼카 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명품 선물 공세도 하고 비용으로 데이트 비용으로 막 수천만 원을 쓰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도 특징 있잖아요. 조금 이제 사귀다가 친밀해지면은 나 지금 막 돈을 굴리고 사업을 하는데 내가 좀 돈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당장 얼마가 필요해. 며칠만 조금 네. 데이트 바뀌어가지고. 시절에. 네. 그래서 1억 원을 빌려준 적도 있어요. 그리고 그 인감도장도 준 적이 있고요. 근데 그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결혼 후에 완전 본색을 드러낸 거죠. 이 남자분이 생활비를 정말 1원도 주지 않았어요. 일체 외면. 어떻게? 그냥 아예 외면해서 했거든요. 결혼 중에도 나인감 씨의 유명세를 이용을 해서 더 용이하게 사기를 쳤던 거예요. 나인감 씨는 어떻게든 이 남편의 그 사기 행각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혼 소송을 간 건 아니었고. 그래서 조용히 협의 이혼을 네. 한 거군요. 근데 왜 사기죄로 고소를 하게 됐냐? 이혼 직후에 이분이 더 과감하게 그 나인감 씨 명의의 계좌로 사기를 쳤는데 그 사기의 규모액이 무려 132억 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전화가 오고 막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고소를 하게 됐습니다. 피해액이 너무 크네요. 네, 근데 이분 미국으로 도피했습니다. 네, 지금은 어디에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아직까지도 귀국은 안 했을 것으로 보여져요. 우와. 좀 안타까운 케이스. 네. 나인감 씨 입장에서는 본인 명의 계좌가 쓰여서 거기 사기 범죄가 일어났기 네. 때문에 여기에 일정 부분 민사적으로든 형사적으로든 책임을 져야 될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책임 관계를 제한하기 위해서 사기로 고소를 했을 겁니다. 와, 근데 굉장히 뭐 어떤 시원한 해결이 되지 않은 거네요, 그 고소가. 그렇죠. 네. 아니 그러면 고소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아마 그 고소가 되고 나면 일단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할 수가 없죠. 저분이 지금 미국으로 갔다라고 하면 일단 소환을 하는 게 불가능한 뭐 상황일 수도 있고 와. 다행히 나인감 씨가 지금 정말 활발하게 자기 본업으로 돌아오셨어요. 근데 최근에 또 봤거든요. 완전히 표정이 달라지셨어요. 다행이다. 그래서 다행이다. 자기만의 행복을 잘 찾아가고 계십니다. 너무 다행이다. 네, 오늘은 이혼 특집 두 번째 이야기 사기 결혼으로 인한 막장 이혼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네,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에게 이런 일을 당하면 얼마나 무너져 내릴까 싶은데요. 저희가 이런 사기 결혼을 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사기 결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사실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이에 혼인관계 증명서 상세 보자 이런 말 못 하잖아요. 아니 그냥 범죄 경력 떼오자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기야 경찰서 한번 가자. 경찰서 데이트 한번. 인감 한번 들고 와봐.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한번. 우스갯소리를 진짜 그렇게 하는 분들 꽤 많습니다. 건강검진표, 진짜. 뭐 범죄 경력. 혼인증명서 같은 거 다 저 오늘 갖고 오는 저 거죠. 오늘 방송을 기점으로 저 아직 결혼 안 했잖아요. 저 진짜 할 거예요. 진짜 해야겠다, 진짜. 진짜 할 거예요. 맞아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작정하고 속이려고 하면 속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딱 인지를 한 순간 그때는 사실 마음은 너무 힘들더라도 빨리 떨치고 일어나서 다시는 이런 경험하지 않게 본인 스스로 좀 더 사랑해주고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는 그런 좋은 인연을 여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아픔은 싹 잊고 행복하셔야 돼요. 네. 오늘도 자리해주신 두 변호사님 그리고 두 기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